여러분, 앞선 시간에 약간 방송사고가 있어서 좀 더 하려고 했는데 좀 급하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우리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배웠는데 그것의 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들 사이에서도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얘네들 사이도 어떤 관계가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간단한 예를 통해서 바로 문자로 쓰면은 여러분들이 불편할 테니까 저기는 12와 30 저걸 가져와서 해보도록 하죠. 자, 12라고 하는 아이, 그죠? 12, 이 30을 가져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12라고 하는 아이와 30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도록 하죠. 먼저 2, 6, 12, 25, 3, 2, 6, 3, 5, 1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 두 수를 A와 B라고 씁시다. 자, 이 두 수를 얘를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B라고 하는 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네들 딱 해보니까 공통인 약수 부분 보입니까? 공통인 약수 이 부분을 최대 공약수죠, 그죠? 이 최대 공약수를 우리가 기호로 G라고 쓰자고 했어요. 6이겠죠? G는 이 둘을 곱한 거니까 6일 거고 6이겠죠, 그죠? 6.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작은 2라고 하는 아이는 자, 이 2라고 하는 아이는 봐봐요. 뭐냐면 A만 갖는 인수죠. 봐봐, A라고 하는 것은 최대 공약수 누구? 2와 3에다가 A만 갖는 수 2가 곱해져서 얼마가 되어 있는 거요? 12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B라고 하는 수는 공통인 약수 뭐예요? 최대 공약수인 2 곱하기 3 여기에다가 B만 갖는 수 이 5가 곱해져서 3, 2, 6, 6, 5, 30에서 30이 구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5라고 하는 것은 B만 갖는 수, 이 2라고 하는 것은 A만 갖는 수. 그래서 이 12를 대문자 A라고 했을 때 이 대문자 A가 갖는 고유한 인수 그걸 작은 소문자 A라고 쓰고 대문자 B 즉 30이 A와 다르게 고유하게 갖는 그 30만이 갖는 인수 A가 갖지 않는 그것을 스몰 b 소문자 b 이렇게 나타낸다면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까 여기 이 2 곱하기 3이 바로 최대 공약수 G를 의미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바로 요 부분이 바로 A만 갖는 고유한 성질인 소문자 A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50은 대문자 B가 갖는 고유한 인수인 B가 되겠죠. 즉 다시 말하면 A라고 하는 아이는 그죠? 대문자 최대 공약수 공통적으로 갖는 것에다가 뭐를 곱한 거 A만 갖는 고유한 인수 소문자 A 이렇게 구성되는 것이고 이 B라고 하는 숫자 30은 바로 최대 공약수 공통적으로 갖는 인수 G에다가 B만 대문자 B만 갖는 자신만의 고유한 인수 B를 곱한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둘을 곱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 A 곱하기 B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G는 몇 번 곱했어요? G는 2번 곱했고 A 그다음에 소문자 A 한 번, 소문자 B 한 번 이렇게 되겠죠. 근데 봐봐, 얘들아, 우리 최소 공배수 어떻게 구했어요? 이 G라고 하는 아이에다가 이 스몰 a, 소문자 A, 소문자 B 이것들을 곱한 즉 지금 여기서 최소 공배수를 L이라고 해놨는데 이 최소 공배수 L은 최대 공약수 G에다가 바로 A, B 이렇게 곱한 이런 관계잖아요. 이 관계가 이게 바로 최소 공배수의 표현이죠. 즉 여기서 이것이 바로 최소 공배수 L을 의미하는 거죠.
결론. 우리가 두 수의 최대 공약수, 두 수의 자 A와 B의 최대 공약수 G야 최소 공배수 L 사이에는 어떤 이라고 할 때 이들 사이의 관계는 두 수를 곱하면 두 수의 최대 공약수와 두 수를 곱하면 두 수의 최대 공약수와 두 수의 최소 공배수의 곱과 그 값이 완벽하게 같다라는 이런 결론을 발견해내게 된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선생님 설명을 천천히 따라가면서 이 관계식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요거는 설명했죠. 최소 공배수는 최대 공약수에다가 각각의 A와 소문자 A, 소문자 B를 곱한 것의 결론인 거죠. 그게 L이라고 지금 써놓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활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최대 공약수의 활용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대 공약수의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최대 공약수가 실생활 상황에서 딱 문제를 접했을 때 이거 최대 공약수 이용해서 풀어야 돼. 또는 실생활 문제를 봤는데 이거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서 풀어야 돼. 라고 하는 것에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자, 최대라는 말에 집중하면 돼요. 가장 큰, 즉 가능한 문제 상황에서 가능한 많은 최대한 되도록 많이가 바로 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최대는 여러분들 최대 공배수 구해본 적 있어요? 최대는 다 공약수 구하는 거죠. 이런 말이 들어가면 최대 공약수 문제라는 거야. 너네가 이 문제를 아주 근본적인 이해를 하면서 풀어도 되겠지만 일단 기술적으로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되는지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최대라는 말에 집중하면 돼요. 하나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사탕 18개와 초콜릿 24개를 가능한 많은 학생 최대죠. 최대. 그럼 최대 뭐 구하면 돼? 공약수 구하면 되죠. 그러면 18과 24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버리면 되는 거야. 어떻게 구하는지 할 수 있죠? 18과 24. 빨리 해볼게요. 2. 뭔가 이게 2를 계속해도 되지만 공통인 약수가 4라는 것을 바로 발견해낼 수가 있죠. 어떤 친구는 바로 6이라고 쓰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바로 6, 22, 6, 4, 24 공통인 약수니까 바로 나오죠. 그럼 더 이상 또 있네요. 이렇게 하고 나서 2, 1, 2 이렇게 되니까 이거 두 개 곱한 게 최대 공약수겠네요. 얼마야? 여기 잘못 보겠구나. 미안해요. 여기 실수했네요. 이거 18이었는데 다시 해줄게요. 문제를 잘못 옮겼었네요. 18과 24. 자, 2로 할게요. 2, 9, 18, 12. 그 다음에 3, 3, 9, 3, 4, 12. 더 이상 안 되죠? 이거 두 개가 최대 공약수니까 곱하면 6이 될 수 있겠네요. 나누어 줄 수 있는 최대 학생 수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6명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문제 풀어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번에는 뭐 나누어주는 게 아니고 어떤 도형, 정사각형, 정육면체 이런 도형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얘기했을 때 가능한 한 큰, 최대한 큰 이런 말이 바로 최대 공약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 문제상을 봅시다. 가로의 길이가 128, 세로의 길이가 200인 직사각형 모양의 벽에 같은 크기의 가능한 큰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겹치지 않게 다른 말은 안 들어도 돼. 이거 둘의 최대 공약수 구하라는 문제였던 거야. 알겠지? 그래서 128, 200을 써놓고 공통인 약수 4를 넣어도 되겠죠. 그죠? 4, 32, 4, 28, 4, 5, 20. 또 볼게요. 이번에는 2 해볼까? 26, 2런이 26, 12, 25. 자, 더 공약수 보입니까? 선생님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해볼까요? 자, 얘는 뭐예요? 1, 2, 4, 8, 16이고 1, 5, 25잖아요. 공약수는 1밖에 없죠. 서로수 관계니까 더 이상 진행 안 돼. 이게 답이네요. 8. 타일 한 면의 길이는 8 이렇게 되겠죠. 자, 최소 공배수를 활용하는 문제는 최소에 집중해야 돼요. 최소 가장 작은 처음으로 최초로
이런 것들 나오면 처음으로 뭐뭐뭐뭐 하는 뭘 구하라. 이런 것들이 다 최소 공배수를 의미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3번 문제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죠. 어떤 기차역에 부산행 기차는 15분마다 오고 대구행 기차는 20분마다 온다. 두 기차가 오전 8시에 동시에 출발하였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처음으로 뭐 다음을 구하시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 이건 없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으로 동시에 출발하는 시각은 처음으로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15와 2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건 최소를 의미하는 거. 최소로 시작하는 것은 최소 공배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바로 뭐야? 15와 20의 최소 공배수 5, 3, 15, 4, 20 이거 다 곱해주면 최소 공배수가 되겠죠? 그러면 얼마요? 5, 3, 15 곱하기 4 5, 4, 20 그러니까 60. 자, 60분 후에 다시 만나는 거죠. 우리가 오전 8시에 동시에 출발했으니까 오전 9시에 처음으로 다시 동시에 출발하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8시에 어떻게 뭔가 8시가 처음이었잖아. 거기다가 뭘 구해? 60분. 60분은 몇 시간? 1시간이잖아. 그러니까 9시간. 됐죠? 9시. 자, 마찬가지로 되도록 작은 도형 문제에서도 가능한 작은 이런 말이 최소 공배수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받아들이고 시작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로의 길이가 15, 세로의 길이가 18인 직사각형 모양의 색종이를 겹치지 않게 빈틈으로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그때 가장 작은 정사각형 모양을 만들고 싶대요. 이런 가로 세로의 길이의 타일을 적절히 잘 붙여서 가장 작은 뭐 이런 것들을 잘 붙여 가지고 뭘 만들고 싶은 거예요? 가장 작은 정사각형을 만들고 싶대요. 그랬을 때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냐라고 묻고 있죠. 자, 그러면 15와 18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5와 18의 최소 공배수 15, 18 하면은 3, 5, 15, 3, 6, 18 다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5, 6, 30, 3, 3은 90, 90cm가 한 변이 돼야 되는 거죠. 90cm가 90이 되겠어요. 자,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찾아내는지 여러분들이 그 기술적인 방법도 잘 이해하고 문제를 능숙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